병원, 복도, 진단서를 든 강호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가능한 빨리 수술 일정을 잡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될지도 모릅니다. 가족분들에게 알리시고 주변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진단서가 바닥에 떨어져요. 죽는다는 것.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줄 몰랐다. 60년을 넘게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뒤로 미뤄왔는데 강호가 병원을 나와 차에 앉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어요.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사랑이 있다. 지켜내지 못해서 평생 후회했던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만나고 싶다. 메밀밭이 넘실거리는 강원도, 공평으로 향하는 길, 가을 하늘 아래 하얀 메밀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죽음이 무섭지 않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살고 싶어진다. 40년 동안 하지 못한 말, 이제야 할 수 있을까? 차에서 내린 강호가 메밀향기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잘 다림질된 정장에 백발이 섞인 머리, 세월이 새긴 주름 사이로 품격 있는 풍모가 드러나지만 그 눈빛만은 40년 전 그 소년의 떨림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다.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진짜 살고 싶은 이유를 찾게 되다니. 어떤 향기 하나가 우리를 몇십 년 전 그 시절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 시절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정이 있었다. 메밀향기, 그 구수하고 담백한 향기 속에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이 숨어 있다. 은희야, 이제 와서 이런 내가 너무 늦었을까? 메밀향기, 정말 이곳이 맞나? 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에 그녀가 정말 있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20대 청년처럼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있는 곳. 강호가 찻집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풍경이 울리고 따뜻한 차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실례합니다. 계신가요? 차를 우리던 은희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목소리,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아니, 꿈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목소리. 네, 메밀꽃이 잘 보이는 자리로 안내해 드릴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메밀밭을 일렁이다. 이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때 그 메밀밭에서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어요. 혹시 은희인가요? 은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은 꿈이었어요. 은희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지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어머나, 강호 오빠. 두 사람 모두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찻집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어요. 이 순간이 현실인지 40년간 꾸어온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길고도 짧은 40년의 세월이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 사이로 메밀차가 스며들어 가듯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옛 기억들이 조용히, 그러나 거침없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일막 현재의 만남. 은희가 진정하려 했으며 깨진
찻잔 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우다 손가락에 상처가 납니다. 아, 은희야. 다쳤구나. 강호가 조심스럽게 은희의 손가락을 잡고 손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줍니다. 은희가 놀라 손가락을 살며시 뺍니다. 그 순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사라집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서로를 아끼고 돌보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깊은 그리움과 변하지 않은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희야. 4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강호가 의자에 앉고 은희가 새로운 차를 우립니다. 저도 메밀꽃을 볼 때면 오빠를 생각했어요. 은희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는 얘기는 전에 듣고 있었다. 하지만 차마 나는 항상 용기를 내지 못했지. 그때도 내가 널 더 붙잡았더라면. 강호는 멀리 메밀밭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담아왔던 그 말들을 누르며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한 1년 정도 됐나 봐요. 만수 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서울에서 몇 년 살았는데 수진이도 이제 제 손이 필요치 않고 고향이 그리워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만수를 생각하면 그때 일은 내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오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만수 오빠도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자라났어? 참 착하고 다정한 아이예요. 변호사가 되어서 지금도 이곳 봉평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살고 있고요. 그 애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강호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죄책감과 또 다른 무언가가. 이막 과거의 사랑과 이별.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로 메밀꽃이 하얗게 피어나던 여름밤,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개구리들이 정겹게 울어대던 그 평온한 시골 마을. 40년 전, 그때 은희와 강호는 이 작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인이었어요.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컸던 두 사람. 사랑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그 시절. 은희야, 서울로 가자. 내가 뭘 하든 어떻게든 해서 너 하나만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우리 함께 서울 가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여기 시골 깡촌에선 희망이 없어. 영식이 형이 서울에 높은 건물 짓는 곳에 일자리를 알아봐 준대. 은희야, 나랑 같이 떠나자. 오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오빠랑 서울에서. 그럼. 나는 열심히 일하고 너는 예쁜 아이들 낳아 키우고 우리 서울에 큰 집을 사자. 마당이 넓은 큰 집을 사서 네가 좋아하는 사과 나무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한쪽에 메밀도 심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꿈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은희네 집안은 날로 어려워져만 갔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져 갔어요. 삐걱거리는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온 아버지가 막걸리를 그릇에 따르며 한숨을 쉽니다. 은희야, 이 애비 말 좀 들어봐라. 네, 아버지. 이렇게 가다간 우리 다 죽는다. 저 어린 것들 다 굶어 죽어. 놈의 가슴병은 나날이 더 심해지고 이제 약도 듣질 않아. 너희 둘이 어리적부터 그래 좋아 지낸 것을 안다. 하지만 강호는 안 돼.
우리 식구를 다 먹여 살릴 순 없다. 그 말이야. 은희가 작은 한숨을 쉬고 아버지가 막걸리 잔을 내려놓습니다. 만순의 어르신께서 만순애로 네가 시집가면 우리 집 빚은 다 없애준다고 안 하드냐. 만수는 몸이 영 시원찮아서 너처럼 기특한 며느리가 있어야 한다고. 방 안에서 은희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은희 아버지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은희가 그동안 아픈 어미 대신 동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요. 어머니는 애처로운 얼굴로 은희를 바라봅니다. 은희야, 우리 식구가 살려면 네가 그리 시집 가야 한다. 이제 강호는 그만 만나고 몸 단정히 있거라. 알겠냐? 은희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19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밤은 깊어가고 모두가 잠든 시간. 개구리와 이따금씩 소쩍 새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은희는 미리 싸두었던 옷가방을 꺼내 들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작은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막내 은석이가 부릅니다. 누나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누나, 이거 가져가. 어제 안 먹고 아껴둔 거야. 배고프면 먹어. 누나가 먹을 게 없을까 봐. 은희는 그 작은 감자를 받아든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식이의 말라붙은 손. 배고픔을 참고 누나를 위해 남겨둔 그 마지막 감자. 어떻게 이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은희는 강호를 만났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메밀밭 한가운데 두 사람은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도 모른 채 오빠, 난 못 가요. 오빠 혼자 가세요. 이 말하러 온 거예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오빠가 서울 가서 부자가 될 때까지 난 못 기다려요. 아버지 뜻대로 만수 오빠네 시집 가서 엄마랑 동생들 돌보며 살 거예요. 나는 혼자 떠날 수 없어요. 여기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오빠는 꼭 서울 가서 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우리의 꿈을 이루며 사세요. 우린 여기까지예요. 오빠, 나를 잊어요. 안 돼, 은희야. 안 돼, 우리 약속했잖아.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모든 것을 직감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오빠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은희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강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순간 평생의 용기를 짜내듯 강호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었어요. 그 밤 별빛이 내려앉은 메밀밭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며 평생 간직하고 싶은 이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겨 넣었어요. 강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은희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강호 역시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순수하고 간절하고 아름다웠던 그 사랑은 비록 짧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이별을 앞둔 마지막 밤, 그들은 서로를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메밀밭에 바람이 불어 달빛에 밤새 꽃들이 슬픔의 춤을 춥니다. 산막, 비극과 죄책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도시의 분주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강호는 은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서 악착같이 일했어요.
작은 건설 현장에서 막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기반을 다져가며 마침내 자신만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져만 갔어요. 한편 은희는 만수와 결혼을 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만수는 그녀에게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고 은희의 과거를 알면서도 한 번도 탓하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너무 애쓰지 말아요. 나는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당신 아니셨다면 제 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을 거예요. 은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의 꿈을 포기하게 해서 내 곁에 붙잡아둬서. 당신,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저를. 난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만큼은 내 딸이야. 그 아이는 내 마음속 사랑으로 키워낸 내 딸이니까. 수진이가 우는 것 같아. 우리 딸. 네, 제가 가볼게요. 수진아. 만수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러다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강호가 자신의 건설회사 현장을 점검하러 고향에 내려온 날, 그곳에서 일하던 만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험해! 크레인이 넘어진다! 강호야, 조심해. 만수야! 만수야! 만수는 강호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무거운 철골에 깔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만수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강호야, 내 마지막 부탁이다. 만수야, 만수야. 힘내, 곧 나을 거야. 만순의 아내와 아이를 부탁한다. 너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강호야, 나도 알고 있었어. 은희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아이만큼은 내 딸이야. 약속해줘.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은희에게 전해줘. 좋은 남편이 못 되어서 이렇게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수진이 잘 키워달라고. 만수는 그렇게 강호의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녀를 지키고 싶어 했던 남자. 그리고 강호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무거운 빚을 안게 되었어요. 강호는 그 후로 은희와 수진을 멀리서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직접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먼 친척의 이름을 빌려 수진의 학비를 대주고 은희의 찻집이 어려울 때마다 몰래 도움을 보냈어요. 만수에 대한 죄책감과 아직도 꺼지지 않은 사랑 사이에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사막 새로운 사랑과 진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찻집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강호와 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은희야, 만수를 생각하면 그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 내가 평생 그 빚을 어떻게 다. 오빠 그만해요. 만수 오빠도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빠는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오빠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은희야, 사실은 나도 지금 내 인생이 참 많이 복잡해. 아내는 딸아이랑 부산에서 살고 있어. 부산에 간 지 3년이 넘었나. 오빠, 평생을 너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마음을 숨기고 다른 사람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결국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 오빠, 그런 말씀은. 은희야, 나 솔직히 말할게. 너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 이렇게라도, 한 번만이라도 정말 보고 싶었어. 너의 소식을 멀리서 듣고 있었지만 차마 내 앞에 나설 수 없었어. 오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까 싶어서 그럴 때마다 내 얼굴이 떠올랐어. 40년 동안 수없이 꿈에서 만났지만 꿈에서 깨면 또 혼자였거든.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제 정말 은희를 못 보겠구나였어. 그게 죽음보다 더 무서웠어. 평생 남의 남편으로, 남의 아버지로 살아왔지만 정작 내 마음 한편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이제라도 늦었지만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너 없는 인생은 진짜 인생이 아니었다고. 은희의 손이 찻잔을 잡은 채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그의 고백. 마음 한편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도 사실은 가끔 오빠가 저 문으로 들어오는 상상을 했어요. 만수 오빠가 돌아가시고 수진이를 키우느라 힘에 부치다가도 혼자 있을 때면 오빠와 함께했던 그 메밀밭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 밤에 했던 약속, 서로 행복하게 살자고 했었는데 저도 진짜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은희가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흘립니다. 은희야, 울지 마라. 우리 이제 오빠, 이 나이에 우리에게 다시 시작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수진이도 있고 오빠 가족들도. 은희야,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면 그 시간만큼은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오빠, 저도 제 마음도 그래요. 오빠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풍경 소리가 울립니다. 키가 훤칠한 3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섭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고급스럽고 세련된 차림새, 짙은 눈썹 아래 또렷한 이목구비가 한눈에 봐도 좋은 집안 도련님임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그 눈매와 코선이 마치 젊은 시절 강호를 보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신가요? 은희가 손님을 맞이하려다 민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움찔합니다. 이 청년의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한.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수진 씨의 남자친구 최민호라고 합니다. 민호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다가 창가에 앉아있던 강호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멈춰 섭니다. 아버지, 강호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합니다. 은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얼어붙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민호야, 내가 왜 여기에?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이 왜 낯이 익었는지. 4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청년의 모습이 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운명에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여기 계세요? 저 사실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 미소마저 젊은 시절 강호와 똑 닮아 있었어요. 그 사람 어머님이 이 동네에서 메밀찻집을 운영하신다고 들어서 인사드리고 싶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인연 아닌가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혹시 그 분이 누구신지. 제 여자친구요? 시내에서 변호사 하는 박수진 씨예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은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강호 역시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수진이요? 네, 제가 수진이 엄마예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정말요? 세상에, 두 분 어릴 적 친구신가요? 이건 정말 운명인가 봐요. 민호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메밀차를 참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메밀차며 고향 이야기만 하시면 눈빛이 달라지셨거든요. 민호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진 씨가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어머님과 아버지가 옛 친구시라니. 사진 속 수진의 미소를 보는 순간 은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딸과 잊지 못했던, 아니,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첫사랑의 아들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민호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찻집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강호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죄책감과 절망감, 그리고 운명에 대한 분노까지. 40년 만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의 기회가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민호와 수진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민호가 갑작스레 양가 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은희 씨. 네, 강호, 오빠, 아니, 민호 아버님. 아버지, 수진 씨 어머님. 갑자기 모셔서 놀라셨죠? 저희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민호야. 그건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민호야, 엄마가 늦었.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어머나. 아니 이런 자리였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랬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진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던가요? 글쎄요, 저는 잘... 아니야. 착각이겠지. 민호 아버지. 민호가 당신과 수진 양 어머님이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요. 우리는 어릴 적 같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엄마, 수진 씨 어머니께서도 공평히 고향이시래요. 지금은 읍내에서 전통 찻집을 하세요. 아주 예쁜 찻집이에요. 여기 찻집 사진 좀 보세요. 오래된 사진들도 많아요. 수진이 어머니 젊은 시절에 참 미인이셨죠. 경숙이 사진을 받아들고는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경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얼굴, 강호의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속 그 여자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신혼 초 강호가 잠결에 중얼거리던 그 이름, 은희, 바로 이 여자였구나. 경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 강호도 느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수십 년 부부의 직감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여자인가요? 내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한. 남편이 잠결에 불러온 그 이름의 주인을 드디어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보. 당신 혹시 당신이 그 여자인가요? 내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한. 은희.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평생 제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세요. 은희는 떨어뜨린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물잔을 잡은 손이 하염없이 떨립니다. 민호야,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아니? 당신 서랍 속 수첩에 숨겨둔 사진.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한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은 그대로인 채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당황했고 수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눈빛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떨고 있었고 강호는 입술을 깨물며 경숙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화목한 상견례가 되어야 할 자리가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사진을 보며 슬퍼하는 당신 모습을 내가 모르는 줄 알았나요? 여보! 나는 평생을 당신 첫사랑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니, 이루어져서는 안 돼. 민호가 둘이 그렇게 마음이 잘 통한다고 하더니 너희 둘 꼭 남매처럼 닮아 있구나. 수진 양, 잘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엄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수진양, 어머니가 네 아버지의 첫사랑이야. 너희들 나이를 계산해봐. 혹시 너희들이 남매라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니? 그럴 리 없어요. 엄마, 그렇죠? 여보, 그런 말은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만수와 은희의 아이라고 했어요. 만순가 하는 그 친구는 몸이 많이 아팠다면서요. 저도 다 알아본 거예요. 병이 깊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아, 제발 그런 말은. 은희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내 딸 수진이만은 지켜줘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민호는 민호만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정말 안 되는 사이인가요? 아니야. 수진 씨,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수진 어머니. 아니, 은이라고 해야 하나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죠? 민호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도 이런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이대로 두면 민호와 수진이의 사랑이 무너져 버릴 텐데 은희의 마음속에서는 모성애와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강호와 다시 만날 기회를 영영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이 그것이 더 소중했어요.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냈습니다. 드디어 하실 말씀이 생각나셨나요? 수진이를 위해 이것만은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만수 오빠가 친자식처럼 사랑했던 아이니까요. 그리고 수진이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제 언니가 죽기 전에 저에게 맡긴 아이예요. 아무도 수진이가 언니 딸이라는 걸 모르게 제 딸인 것처럼 키워달라고 부탁했기에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강호의 기억 속으로 40년 전 그날이 되살아났어요. 강호는 서울에서 악착같이 일해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은희를 찾아갔습니다. 태식이 형의 도움으로 건설업에 발을 들여놓고 이제 조금씩 돈도 벌기 시작했으니 그 오랜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은희네 집 앞에서 본 것은 만수와 함께 아기를 안고 나오는 은희의 모습이었어요. 강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아이까지 낳았구나. 강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 경숙과 만나게 되었고 사랑 없는 결혼을 택했어요. 40년 동안 그는 그 아기가 은희의 친딸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아기가 은희의 친딸이 아니었다니.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직접 물어봤더라면, 은희에게 나와 함께 떠나자고 했더라면. 난 너무 성급했던 거야. 그게 내 평생의 후회였다. 오빠, 그 아이는 우리 수진이었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누구죠? 제가 이모의 딸이라면 엄마,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수진아, 너를 낳아준 건 은정 이모지만 너를 사랑으로 키운 건 엄마야. 너는 내 딸이야. 한 번도 아닌 적 없어. 엄마. 그게 정말인가요? 믿을 수 없군요. 만수 오빠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수진이는 오빠와 제가 가슴으로 아파 낳았어요. 저희가 사랑으로 키운 딸입니다. 만수, 그래서 그때
수진이만큼은 내 딸이라고. 그 순간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종종 자신을 바라보던 엄마의 눈빛에 스치던 슬픔이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엄마 고마워요. 은희와 수지는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생.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미안했소.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도, 과거에 잡혀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도 모두 미안했소. 지난 일이라고요? 당신은 당신이 평생 품었던 그 마음을 여기서 제 앞에서 꺼내서는 안 됐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지난 세월 혼자 외롭게 살았던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 가정을 파탄낸 여자, 그 여자의 딸을 며느리로 맞으라는 건가요? 이제 당신의 아내라는 그 차가운 돌덩이 같은 자리를 두고 떠나겠어요. 어머니. 여보, 민호 엄마. 내가 미안했소. 그 긴 세월 남편이 떠나갈까 두려워 무성의 마음을 모르는 척 숨죽여 울어왔던 경숙이었습니다. 그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를 더 이상 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경숙은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육막 봄과 함께 도착한 사랑.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산부인과 병실.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갓 태어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민호가 아기를 안고 있고 강호 은희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봄이 정말 작고 예쁘다. 민호 어렸을 때와 정말 똑같네. 이 아이를 보니 내가 왜 병을 이겨내야 하는지 알겠어. 강호의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병이 호전되면서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많이 좋아 보이세요. 손자 덕분이야. 이제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숙이 병실로 들어옵니다. 민우야, 엄마가 왔어. 수진이는 좀 어떠니? 어머니. 경숙은 집을 떠났지만 강호의 병이 악화되자 다시 돌아와 묵묵히 간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인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플 때는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을 보는 순간 경숙의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미안해요. 정말 미안했어요. 사돈, 이 아이를 보니까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더라고요. 사돈이 수진 씨를 키우신 것처럼. 나도 이 아이를 사랑하고 싶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사돈,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겠더군.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며 곁을 지켜준 거, 나를 기다려줘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호가 경숙의 손을 조용히 잡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가방에서 낡은 책을 꺼냅니다. 아빠가 읽어주신던 책을 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엄마,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책 속에서 편지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라고 써 있어요. 아빠 글씨예요.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수진이 편지를 펼쳐 읽어줍니다. 은희, 그리고 내 딸 수진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남긴다. 수진아, 너는 내 딸이다. 누가 뭐라 해도 너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빠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너는 우리의 보물이야. 은희야, 평생 고생만 시켰구나.
나 때문에 꿈도 포기하고 아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미안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괜히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여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모두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다오. 사랑한다. 병실이 깊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만수 오빠, 끝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정말 좋은 분이셨군요. 사동. 만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원, 옥상 휴게실, 큰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오고 멀리 메밀밭이 보입니다. 강호와 은희가 조용히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오빠, 만수 오빠 편지를 들으니까 더 죄스러워요. 만수 오빠는 수진이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저는 끝까지 오빠만 생각했어요. 은희야, 정말 나쁜 여자죠? 그런데 오빠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니 더 간절했어요. 제 인생에 한 번만은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성공한다고, 바쁘다고, 밤이 되면 항상 내 생각이었어. 꿈속에선 내 이름만 찾아다녔지. 만약 우리가 함께 떠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민호와 수진이는, 사모님은. 은희야, 우리는 늘 남을 위해 살았구나. 4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 자신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빠도 그렇죠?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은희야,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라도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우리만의 시간을,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어. 오빠, 저도 그래요. 오빠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떠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석양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메밀밭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40년 전 그 메밀밭에서 이별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더 이상 꿈꿀 수도 기다릴 수도 없다는 것을. 오빠, 저는 제주도로 떠나려고 해요. 이제는 혼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봐도 저는 충분해요. 오빠가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해요. 은희야, 나의 평생 사랑. 이제야 고백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오빠, 저도 사랑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빠는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실 거예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꼭 함께하자.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이 천천히 손을 내밉니다. 40년 전 처음 손을 잡았던 그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이별을 위한 악수였어요. 강호의 거친 손과 은희의 작은 손이 마지막으로 맞닿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 짧은 악수 속에는 40년의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또 다른 4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두 사람이 천천히 손을 놓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결국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 없이 서로를 축복하며 보낼 수 있었어요. 팔막, 새로운 시작. 잠들어 있던 아기가 작은 소리를 내며 웃습니다.
어머, 보미가 웃어요. 만수 할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건가 봐요. 우리 봄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병실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은희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치 바람처럼 메밀꽃이 지듯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은희. 이제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파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노란 유채꽃밭이 눈앞에 펼쳐진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거예요. 메밀향기, 그 속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 때로는 포기해야 더 큰 사랑이 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다음 세대를 통해 새롭게 꽃 피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아픔은 용서로, 현재의 만남은 축복으로, 그리고 미래의 희망은 이 작은 생명을 통해 영원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 안녕히